이거 나왔어, 이거? 오케이. 자, 앞으로 네가 하는 거야. 거기 앉는 애가 하는 거야. 내가 못 들어가니까.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극한입니다. 극한. 오케이? 여기까지가 극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극한이랑 연속이라는 거를 해야 되거든, 원래. 근데 연속은 내가 넘어가겠다고 그랬지. 연속은 왜 넘어가냐면 연속의 개념은 알고 있어, 얘들아. 니네가 이미 알고 있어. 연속의 개념은. 아가야, 그거 하지 마, 이제. 내가 할 때는 내가 하는 거 들어야 돼. 알았어? 네. 자, 연속은요, 니네가 개념은 알고 있어. 개념은 내가 수업 시간에 극한 설명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연속까지 같이 묶어서 하는 거였거든. 들어보면 알 거야. 자, 극한이 요렇게 오고 극한이 요렇게 간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가 살짝 뭐가 난 상태라고 보여져. 구멍이 난 상태로 보여지죠? 그러면 요거를 무슨 값이 메꿔? 함수값이 메꾸는 거죠. 함수값이. 그래서 함수값이랑 극한이랑 같다. 극한이랑 함수값이 같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다. 구멍 나지 않았다. 그리고 극한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단차가 생기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연속이다. 라는 얘기를 몇 번 했었지. 솔직히 그게 다야. 연속의 기본 개념은 그게 다야. 극한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극한 값을 뭐가 메꿨는지 함수값이 메꿨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우리는 연속을 확인한다라고 해. 연속을 조사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조사하는 과정이 원래는 되게 쉽죠. 원래는 되게 쉬워요.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게 다니까. 내가 지금 얘기했던 게 다야,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요만큼도 안 하고 다야,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되게 쉬워야 되는데 너무 쉽다 보니까 니네한테 이 시험 문제를 여기서 내기가 좀 곤란하잖아, 그지? 그래서 함수를 막 3개, 4개를 갖다 붙여놓고 함수를 막 이렇게 생긴 애 갖다 붙이고 이렇게 생긴 애 붙이고 뭐 이렇게 생긴 애 붙이고 해가지고 다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붙여? 뭐 이런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거의 의미가 없다. 지금 당장 우리가 시험 볼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어차피 지금 해봐야 나중에 또 까먹어. 그래서 패스하는 거고요. 연속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 근데 그건 어렵지 않잖아. 그지? 극한이 존재한다. 거기를 함수값이 구멍을 메꾼다. 이어진다. 되게 단순하지?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나중에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넘어가겠다. 뭐 요런 얘기였고요. 좀 이따가 내가 이제 그 미적분 프린트 줄 겁니다. 내가 지금 눌러놓을까? 눌러놓고 할까? 일시정지. 쉽다, 야. 자, 좀 이따 일시정지만 네가 해. 알았지? 자, 여기 보세요.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 파트인 미적분을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좀 어려운 얘기들, 되게 귀찮은 얘기들, 진짜 귀찮은 얘기들은 이미 끝났어. 앞에 이 2개가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요 파트가 미적분에서 제일 하기 싫은 데야. 여기가 제일 좀 뭐라 그러지? 좀 니네들이 잘 못해. 왜냐하면 별로 재미도 없고, 좀 그래, 여기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할만합니다. 자, 봐요. 자, 나는 미분과 적분을 들어본 적 있다, 손. 수업을 받아본 적 있다. 미적분을. 한 명. 또. 전멸. 좋아. 아주 좋아. 자, 너 미분이 뭐야? 너밖에 없어. 미분. 적분이 뭐야? 이렇게 나오죠? 자, 알았어. 괜찮아. 우리 모르는 걸로 하자. 안 배운 걸로. 자, 여기는 다 안 배운 거야. 자, 이 미분과 적분은요, 솔직히 말하면 얘네 둘은 서로 역연상 관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죠.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미분을 계산할 줄 알면 적분은 당연히 계산할 줄 아는 거예요. 그냥 거꾸로 계산하면 되거든. 똑같아. 거꾸로 계산하면 돼. 그래서 역연상 관계라고 합니다. 역연상 관계. 그렇다고 얘네들이 완전히 어떤 개념을 공유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완전히 별다른 개념이에요. 완전히 다른 개념. 근데 이걸 같이 묶어서 니네들한테 가르치는 이유는 연산 과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연산 과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묶어서 수업하는 거지, 얘네들은 완전히 구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이 미분과 적분을 딱 봤을 때
뭐가 더 오래된 개념이냐면 적분이 훨씬 오래전부터 나왔던 개념입니다. 적분이. 적분 한 4,000년 됐어요. 적분이 시작된 건. 그러니까 적분을 처음에 이제 어떤 그 고안 혹은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을 처음 하기 시작한 건 한 4,000년 됐습니다. 그리스 애들. 그러니까 그리스 때 그리스 시절 로마도 아니야. 그 전. 그때 애들이 이게 뭘 생각을 했냐면 생각을 해봐. 니네 너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 진짜? 자신 있지? 자,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대. 너 사각형 넓이 구할 수 있냐? 그치? 구할 수 있지. 자, 삼각형, 사각형은 우리가 넓이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각형, 각이 져 있는 이런 도형들은 자르면 삼각형들 막 만들고 사각형들 만들어서 부분 더하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삼각형과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이런 애들은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각형은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넓이를 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지금도. 근데 곡선의 면적을 구하는 건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어요. 곡선의 면적을 구하는 건. 특히 제일 니네가 알아보기 편한 건 원. 너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해? 그치, 반지름 제곱 파이 r 제곱인데 반지름이라는 말은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 파이 r 제곱이라는 거 니네 쓰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뭐 한 4야. 반지름이 4야. 그럼 반지름이 4면 이거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해? 16파이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 구하죠? 맞지? 16파이입니다. 이 정확한 값일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왜? 파이 값이라는 것 자체가 정확한 값이 아니에요. 근사값이지. 그러니까 원의 넓이를 정확하게 아주 완벽한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면 노벨상이죠. 노벨상에는 수학이 없으니까 필즈상 정도 받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수학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어요.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면. 웃기지? 원의 넓이를 못 구해, 지금 우리는.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못 구하죠. 그리고 이런 원 말고도, 예를 들어서 뭐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을 구하세요 라고 하잖아? 그럼 얘가 곡선이죠. 곡선이지. 그럼 이 곡선의 면적은 우리가 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예전에 한 3, 4천 년 전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거 가지고 아주 그냥 머리가 아픈 거지. 왜? 다각형은 좋아. 내가 어떻게든 구할 수 있겠어. 다각형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이런 원이나 이런 곡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봤더니 넓이를 못 구하는 거냐. 그래서 고안한 게 그 지역별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문명별로 다르다고 해야 되나? 문명별로 그걸 접근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진짜예요. 다 달라요. 그래서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자, 이집트 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여기 반지름이 4잖아. 그럼 지름이 얼마야? 지름이 8이죠. 지름이 8이지. 그러면 그때는 기준이 어디였냐면 한 사람 어깨 길이가 기준입니다. 한 사람 어깨 길이. 그럼 걔 누구 어깨 기준으로 잡겠어? 사람마다 어깨가 다 다르잖아. 요만한 길이도 있을 거고 이만한 길이도 있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 파라오 걔 어깨 넓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몇 명 있다고 생각을 해요. 8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8명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손에 손 잡고 이렇게 돌면 원이 나오겠죠? 그치? 자, 그래서 얘네들이 접근한 방법은 어땠냐면 얘네들이 원의 넓이를 접근한 건 경험적인 방법이에요. 경험적인 방법. 그래서 여기서 한 명을 빼. 이렇게 한 명을 빼. 한 명을 빼면 여기 이제 몇 명 남아? 7명 남죠? 그러면 7명을 이렇게 정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몇 명? 7명. 여기 7명. 그러면 이거 넓이 얼마? 77에 49.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거 계산해봐. 요거 3.14잖아. 3.14잖아. 그럼 368, 360, 3일은 3이니까 48.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어때? 비슷하지? 안 재밌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 이런 개념을 모를 때, 이집트 애들이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입니다. 근사값이죠. 하지만 거의 정확한 값이야, 그때 당시는. 이건 되게 정밀한 방법이었다고. 이걸 찾아낸 사람은 똑똑한 거냐? 아니면 뭐냐? 어쨌든 찾아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근데 이렇게만 접근했냐? 이건 걔네만 그런 거고, 이건 걔네만 그런 거고, 이런 곡선의 면적을 접근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 애들은 어떻게 접근했냐? 그리스 애들은 원 못 구하겠다는 거지. 이거 너무 어려워. 못 구하겠어. 근데 지들이 생각해보니까 난 삼각형 넓이는 구할 수 있거든.
난 삼각형 넓이는 구할 수 있어. 근데 얘는 다, 이게 원이라서 못 구하겠네? 아, 그래서 쪼개볼까? 쪼개면 무슨 도형 몇 개로 만들 수 있어? 삼각형 4개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요 삼각형 하나 구한 다음에 곱하기 얼마 해서? 4 해서 근사값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 방법이고요. 이게 그리스 방법이고, 요게 이집트 방법입니다. 그럼 중국은 어땠냐? 내가 봤을 땐 중국이 제일 멍청한데. 중국은요, 그걸 같은 비율로 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 8명이 서 있을 거잖아. 그지? 사람 8명이 서 있어야 되는 그 분량이면, 그걸 분량을 사람 어깨를, 예를 들어서 사람 어깨를 좁쌀 하나로 바꾸면 이게 좁혀요. 그 다음 거기다 좁쌀을 떨어뜨려서 좁쌀 몇 개 들어가는지 세죠. 어떻게 보면 걔네가 제일 정확한데. 병신들이 그거밖에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아직 저러고 있지. 그러니까 뭐 나라마다, 문명마다 이 곡선의 면적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다.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 고민의 결과가 지금 얘네가 이제 그리스 애들이잖아, 그지? 그런데 야, 이 정도도 이제 그때는 쓸만했어. 아이 뭐 요 정도 오차 나는 거야. 뭐 걔네 무슨 정밀한 뭐 반도체를 만들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충분했다니까. 근데 이게 한 100년, 200년 쓰다 보니까 이게 오차가 너무 거슬려. 좀 더 정확하고 이쁜 건물을 짓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한 번만 더 쪼개볼까? 한 번만 더 쪼개자. 이렇게 한 번만 더 쪼개자.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오차가 점점 어떻게 돼요? 이만큼의 오차가 줄어들죠. 오차가 줄어들죠. 그러면서 이제는 야, 요 정도만 해도 이제 충분한데? 그러면서 한 200년 써. 한 200년, 300년 쓰는 거지. 야,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안 그래? 이 정도면 훌륭하죠. 그래서 요런 거 가지고 한 2, 300년 쓰다가 좀 더 정밀하고 좀 더 큰 건물 짓기 시작하잖아. 원래 그리스 로마 애들 그 건물 크게 짓는 거 좋아하잖아. 막 건물 막 신전 같은 거 막 이렇게 동그란 거 막 짓고 막, 그지? 그런 거 할 때 이제 막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애가, 야, 안 돼. 좀 더 나는 이쁘고 멋있고 웅장하게 지을 거야. 그러니까 좀 더 정밀한 계측이 필요해. 한 번 더 나눌게 하면서 오차를 점점 어떻게 하는, 오차를 점점 줄여가는 작업을 이때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때부터. 근데 솔직히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 사람이 한계라는 게 있잖아. 한계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한계치에 다다르니까 더 이상 안 하게 된 거야. 한계치에 다다르니까 더 이상 잘라서 눈으로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나눈 거란 말이지. 얘네들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1000년 또 쓴 거야. 한 1000년, 2000년 썼어. 그러다가 중세쯤 돼서 이제 수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끝이 있다, 이건. 이건 끝이 보이는 싸움이다, 이건. 끝이 보이는 싸움이다. 그때 나온 개념이 파입니다. 이걸 원주율이라고 하죠. 그때 나온 개념이 파이예요. 나누다 보니까 이제 그 값이 3.141592 따따따따따 나오죠? 자, 그래서 또 그때부터는 실제로 이제 어떻게 접근하기 시작하냐면 숫자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숫자로 직접 계산을 해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끝을 보겠다. 이제 나는 이 긴 여정의 끝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수학자들이 덤볐죠. 다 뒤졌어요. 끝을 못 내고. 그 내가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 어떤 아저씨가 3.14 이거 계산하다가 죽으셨지. 근데 아들한테 유언을 남겼다고 그랬지. 뭐라고? 아들아, 내가 여기까지 했다. 네가 있을 거다. 분명히 끝이 있다. 네가 나를 이어서 해라. 그랬더니 이 아들놈 새끼 꼭 아들 새끼들 말을 안 들어. 꼭 아들 새끼들은 말을 안 듣지. 그래 뭐라고 해? 우리 아버지가 실수했을 거다.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계산하다가 어딘가의 중간에서 분명히 이거 잘못 계산해서 여기까지 온 거다. 여기까지 갈 리가 없다. 그래서 이 새끼가 검사하다 죽었죠. 지가 아버지 계산하는 데까지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각고의 노력, 여러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나온 개념이 우리가 쓰는 뭐다? 파이다. 우리가 쓰는 파이다. 즉 아직까지도 끝없는 전쟁이죠, 이건. 그지? 아직까지도 끝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이 곡선의 면적 혹은 이 완벽한 구, 완벽한 원, 이거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직도. 거의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이제는? 나노까지 가고 있죠. 나노미터 단위에서 각져 있는 거를 이렇게 펴서 원으로 만드는 거지. 나노미터 단계에서. 그 안으로 더 들어갑니다. 나노미터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현존하는 기술로 가장 완벽하게 만든 원 혹은
구, 그거를 실제로 보관을 합니다. 우리 기술은 이게 한계야. 우리 기술은 이게 한계야. 그래서 그걸 보관을 하죠. 유리병에 담아가지고 먼지도 못 들어가야 되잖아. 그거 먼지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지? 나노미터 단계에서 이걸 한 거잖아. 먼지 존나 크잖아. 그러니까 완전 밀봉한 상태에서 보관을 합니다. 현재 우리 기술로는 이게 한계다. 그럼 이제 얘기하겠지. 뭐 한 1000년 후에 너희들 후손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 그 병신들 원의 넓이도 못 구하는 새끼들이 뭐 하겠다고 이랬겠지,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 보면서 놀라고 있는 것처럼. 그지? 우리가 이거 보면서 이게 뭐한 짓이야? 이러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지? 근데 걔네 입장에서는 뭐야, 이 새끼 원의 넓이도 정확하게 못 구하는 것들이 무슨 수학을 하겠다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술을 아직까지도 우리는 갖지 못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요. 봐봐. 알았어. 뭘 신경을 자꾸 쓰고 그래. 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쓸데없는 얘기 같지. 하나도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부터 내가 적분이랑 미분을 가르치는 목적이 여기서 나와요. 자, 잘 들어봐. 우리는 완벽한 원의 넓이, 완벽한 곡선의 면적을 구할 수 없죠. 없습니다. 왜 없냐? 그런 정밀한 단계까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포물선의 넓이 혹은 구의 넓이,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걸 우리는 어떤 영역으로 끌고 가서 미루어 짐작할 거냐면 상상의 영역으로 끌고 갈 겁니다. 다시 어떤 영역? 상상의 영역.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0 플러스 0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무한의 개념. 그러니까 무한소, 무한대, 즉 아주 작은 게 존재할 거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간격이 거의 없는 아주 같이 붙어서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그런 간격까지 나는 있다라고 가정하고 생각하고 상상해서 이제부터는 그 영역 안에서 계산을 할 거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분과 적분은요, 미분과 적분은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어떤 수학적 개념에서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얘는 전부 다 기본 바탕부터가 상상이에요. 기본 바탕부터가 상상입니다.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머릿속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얘기들을 찬찬히 한 거예요. 왜? 이제 우리는 한계에 다다랐다. 눈으로 자를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갔지. 그치? 내가 잘라서 오차를 줄여서 어떻게든 완벽한 원을 만들어 보려 했으나 실패. 그러니까 내 눈으로 혹은 기계로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나는 넘어갔다. 이제 불가. 지지친 거죠. 이젠 지지친 거예요. 지지쳤어. 지지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수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해? 야, 이게 될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하자. 야, 이게 지지친 거야, 지지친 거. 근데 이 영역까지 가니까 그때서부터 뭔가 새로운 길이 열린 거지. 그냥 어쩌다 한번 걸린 거긴 해. 어쩌다 한번 걸린 거긴 한데 새로운 영역이 열렸죠. 그래서 이 미적분은 굉장히 아주 작은 단위까지 상상을 한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니네가 계산하는 거랑 약간 결이 다르죠. 왜 배워야 되는지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니네 재밌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를 진짜 중요하거든. 정말 중요해. 현대수학은 이게. 그러다 보니까 니네가 조금이라도 여기에 좀 더 힘을 써야 돼.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소리로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애니까 엄청 많이 쓰겠지? 앞으로 가면 계속 쓰겠지? 니네 대학 가도 맨날 보겠지? 그러니까 지금 안 해두면 가는 거야. 그 중요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요성을 얘기하려고. 알겠니? 물론 재밌으라고 하는 소리도 있어요. 야, 봐봐. 그러면 적분은 그렇다 쳐. 좋아. 적분은 곡선의 면적을 구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거죠. 그죠? 곡선의 면적을 구하는데 특화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배울 거예요. 이제 조만간 우리 적분 배우면 되게 쉬워요. 내가 이렇게 얘기는 장황하게 했지만,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우리가 했다라고 내가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 수천 년 동안 이 쌓여온 이 지식을 니네는 한 30분이면 할 거예요. 30분이면 니네 머릿속에 내가 집어넣을 수 있거든. 집어넣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요. 우리는 얼마나 좋은 세대한테 태어났니.
자, 그래서 이건 곡선의 면적을 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뭐의 면적? 곡선의 면적 혹은 곡선의 부피 뭐 이런데 그러니까 휘어져 있는 그지? 휘어져 있는 이런 거 구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미분은 뭐냐? 미분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미분은. 이 미분이라는 생각 자체는 되게 오래 했는데 생각 자체는 오래 했어. 근데 실제로 이게 학문적인 어떤 체계를 가지고 니네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한 것도 얼마 안 됐고요. 그러니까 현대 수학이에요, 이거는. 미분은. 미분은 현대 수학입니다. 이거는 고대 수학이잖아요, 이건. 그지? 얘는 현대 수학입니다. 현대 수학. 중세도 아니에요. 현대입니다, 현대. 이거를 정립한 사람을 우리 누구라고 알고 있어? 그 사과 할아버지. 그치? 그 사과 할아버지가 했죠. 뉴턴 할아버지가. 그래서 뉴턴 할아버지부터 이 미분이 학문으로 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얘기도 많은데 안 할래. 지금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수학사 얘기해 주는 거 별로 안 재밌지? 안 할래. 표정들이 안 좋아. 안 할래. 어쨌든 뉴턴 할아버지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 미분이라는 개념 자체가요. 이 미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있는 수학자들, 내노라 하는 수학자들의 굉장히 큰 화두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 너 아니? 아니, 잘 모르겠는데. 너 알아? 잘 모르겠어. 근데 이거 아닐까? 그건가? 야, 이거 아닐까? 서로 이런 단계야. 서로 이런 단계야. 서로 이제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해서 하나로 이제 이렇게 막 모여가는 그런 단계. 그러니까 굉장히 핫한 이슈. 미분이라는 게 굉장히 핫한 이슈였어. 근데 그 생각을 듣고 정리한 사람이 뉴턴인 거야. 솔직히 뉴턴이 만든 건 아니고 뉴턴이 처음부터 고안하고 생각하고 발미하는 건 아니야. 그 전에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람 생각 저 사람 생각을 다 모은 거죠. 다 모아서 정리한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 미분은요 굉장히 핫한 이슈였다. 근데 얘네들이 솔직히 뭘 우리가 이제 물어봤었냐면 실제로 이런 거지. 야,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지점이야. 응? 여기가 A 지점인데 산이 이렇게 있어. 산이. 근데 여기가 B 지점이야. 자, A에서 B 지점까지 얘가 자전거를 타고 갈 거야. 얘가 자전거를 타고 산을 올라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갈 거야. 그랬더니 거리를 보니까 얘가 한 10km 정도 돼. 10km 정도 돼. 총 거리가. A부터 B까지. 곡선거리죠. 그거 다 잴 수 있죠. 그 알지? 그 돌돌이 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잴 수 있는 거. 그지? 직선거리가 아니라 곡선거리입니다. 곡선거리. 자, 곡선거리가 10km 정도 돼요. 자, 근데 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걸 봤더니 한 2시간 걸렸대. 2시간 정도 걸렸대요. 2시간 정도 걸렸대. 그러면 니네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 있죠. 속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시 뭐의 개념? 속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네들이 속력은 뭐분의 뭐라고 배웠어? 속력은 뭐분의 뭐? 시간분의 거리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얼마? 10 해서 얼마? 5km per hour. 이렇게 배웠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배웠죠? 자, 어디다 쓰니, 이걸? 이거 왜 써? 쓸 데가 있나?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는 정보가 뭐야? 그냥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그냥 총 거리, 총 걸린 시간? 이거밖에 없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없는 정보야. 얘는 의미가 없는 정보야. 실제로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실제로 내가 궁금한 건, 그래,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총 움직인 거고, 총 간 거니까, 시간이니까, 이 앞에 뭐가 숨어 있는 거야? 평균이란 말이 숨어 있는 거죠. 평균이란 말이. 그치? 아니, 내가 지금 5km/h의 속력으로 갔어. 그러면 니네들은 이걸 오해하는 애들이 없겠지? 당연히 없을 거야. 고2니까. 근데 중학생들은 헷갈려. 중학생들은 뭘 헷갈리냐면 여기서도 온 줄 알아. 속력이. 그리고 여기서도 온 줄 안다고. 그럼 여기서도 온 줄 알아. 그게 잘못 가르치는 거죠. 잘못 가르치는 거지. 속력이 다 어떨 건데? 다 다르겠죠. 다 다릅니다. 얘가 자전거를 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기어 올라갈 때는 솔직히 그걸 타고 가겠니? 짊어지고 걸어가겠지, 그지? 그럼 여기랑 여기는 점점 더 속도가 다 어때? 순간 속도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어떻게 얘가
야, 이 체구의 자전거를 들고 어떻게 같은 속력으로 이게 뭐 가니? 쟤도 안 되겠다. 안 그래? 맞잖아. 그러니까 올라가다 지치면 좀 늦게 가는 거지. 어? 올라가다 지치면 좀 늦게 가는 거고. 그러다 여기쯤 가면 자전거를 타겠죠. 아싸! 그러면서 이게 휘웅 내려가서 그 관성에 의해서 또 여기까지 또 가겠지. 그럼 여기서 또 자전거 짊어지고 이게 올라가다 아, 씨발 힘들어 뛰겠네. 그러다 여기 올라가. 그럼 그때부터 뭐 하는 거야? 이제 미친놈처럼 자유낙 가겠죠. 그러니까 포인트마다 뭐가 다 다를 건데. 뭐가 다 다르겠어? 그렇죠. 속도가 다릅니다. 그렇지? 속도가 다 달라요.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구할 수 있잖아. 맞지? 그걸 데이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순간 속도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 무슨 속도? 순간 속도라는 게 필요하죠. 순간 속도. 이게 매우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이 순간 속도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 속도만 듣고도 얘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만약에 순간 속도가 15야 이런 씨. 그럼 얘는 뭐 하고 있는 단계야? 걸어서 올라가고 있는 단계지. 순간 속도가 15면 뭐 하고 있는 단계야? 내려오고 있는 거겠죠. 일로 와봐. 왜 늦었는지 나를 설득할 수 있어? 못하지. 못할 것 같아. 이미 제보가 들어왔거든. 임마, 늦게 일어나고 그래. 야, 저건 치워줘. 한 대만 더 맞아. 한 대 더 맞을래? 두 대 더 맞을래? 한 대? 야, 앞으로 들어가. 이 세 명을 뚫고 가긴 좀 그렇잖아. 앞으로 들어가. 가방, 이거 책상 뒤에다가 놔. 아니면 줘. 내가 저기다 갖다 줄게. 자, 여기 놔. 여기 놔줘. 여기 놔. 됐지? 저기 있어. 자, 그래서 순간 속도가 만약에 3이야. 2야, 2. 순간 속도가. 그럼 얘가 속도가 2야. 그럼 존나 느리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디쯤 가고 있다는 걸 우리 상상할 수 있어? 올라가고 있을까? 내려가고 있을까? 존나 올라가고 있겠죠. 힘들어 뒤지겠지, 아주. 졸라 올라가겠죠. 그냥 요쯤 있을 거야. 그럼 순간속도가 45야. 그럼 어떤 상태겠니?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겠죠. 떨어지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지점을 통과하는 그 순간의 어떤 그런 이 아이의 움직이는 어떤 움직임 혹은 이 움직임에 대한 뭐 기준이니까 속도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가 더 수월하다.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게 어디에 이제 쓸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 미분이라는 게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냐면 순간적인 에너지 양, 순간적인 어떤 그런 뭐 필요한 양을 구할 때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켓을 쏜다고 생각을 해보자. 로켓을 쏴. 그럼 그 수십 톤짜리 로켓을 세워져 있는 거를 올려 보내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막 연료통에 연료를 막 다 채우고 있단 말이지. 자, 이제 준비할 거야. 그러면 처음에 얘를 들어 올리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할까? 엄청 필요하겠죠. 그래서 풀샷으로 때립니다. 처음에 모든 밸브를 다 열어요. 그래서 거기다 불 땡겨. 빵 터뜨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최대 에너지를 그 상태에서 끌어올립니다. 최대 에너지를. 그럼 항상 그 에너지 양을 유지하면서 올라가는 거 같니?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가 어느 정도 순간적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좀 힘이 덜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얘네가 그 순간순간의 어떤 에너지 양을 다 계산한 거죠. 순간순간의 에너지 양을. 그래가지고 빵 터뜨려가지고 살짝 들어 올린 다음에 그 다음 뭐해? 좀 분사양을 밸브를 좀 잠굽니다. 조금씩 잠그죠. 그래서 일정 수준까지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게 만들어줘요.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게. 그 순간순간 에너지를 다 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고도에 올라가면 이제 얘가 정확하게 어디 향해서 가야 되는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엔진 몇 개 달렸잖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살짝 잠그고 요건 살짝 켜.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비틀 해가지고 슬슬 그러니까 톡톡 쳐가지고 움직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때 완전 진짜 초도 아니야. 미리초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는 그 단위, 아주 짧은 순간순간 에너지 양을 일일이 다 계산한 겁니다. 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그냥 빵 무슨 물로켓 쏘는 게 아니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빵 쏴가지고 에너지 양을 순간순간 조절해가지고 정해진 궤도에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을 요즘은 누가 해?
컴퓨터가 다 해주죠. 슈퍼컴퓨터가 다 해줍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땠을까? 달나라 올라갈 때, 그 아폴로 우주선 올라갈 때는 그거 누가 했어? 다 맨파워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 계산했어요, 이거. 그 미분 계산을 전부 다 그 순간적인 에너지 양, 고도 몇 피트, 에너지 얼마. 그 다음 초당 얼마씩 잠그고, 얼마씩 켜진다, 얼마씩 켜지고, 얼마씩 꺼진다, 이거를 전부 다 계산한 겁니다. 일일이. 그래서 그 당시에 나사 직원 중에 80%가 수학자였어요. 그 당시는. 그때는. 나사 직원의 80%가 수학자입니다. 전국에 있는 수학자들 싹 끌고 왔어. 싹. 고등학교 수학선생까지 싹 끌고 왔어. 그 당시. 왜냐하면 사람이 없잖아. 그때는 급했거든. 왜냐하면 소련이랑 얘랑 싸우느라고 누가 먼저 올라가냐, 누가 먼저 가냐, 뭐 이것 때문에 엄청 막 거의 구군을 걸고 싸우던 판이거든.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까지 싹 다 긁어먹어. 뭐 고등학교 수학경 시대가 1등한 놈도 다 들어와. 진짜예요. 손으로 다 푼 겁니다. 그래서 그 손으로 다 푼 그 데이터를 걔네가 그 당시 컴퓨터가 있긴 있었어. 애니악이라고. 애니삭, 애니박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 근데 걔네 계산을 못해. 뭐 정도 할 수 있냐 하면 이 데이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궤도 측정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확인하는 작업만 했죠. 확인하는 작업만. 그렇게 해서 달나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미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거야. 지금 올라가서 달나라 가는 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야. 왜? 다 해주잖아. 누가? 컴퓨터가. 그치? 우린 정확한 식만 입력하고 데이터 수치만 입력하면 돼. 그러면 위에 비행기들 다 떠 있거든, 그 주변에. 그럼 비행기들 다 떠서 뭘 측정하냐면 바람 얼만큼 부는지, 혹은 뭐 구름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거 다 주변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밑으로 내려줘. 그러면 거기서 컴퓨터가 그거 다 받아가지고, 아, 바람 어디서 불어? 그럼 여기서 살짝 수정. 이리로 분다. 그럼 이쪽 에너지 조금 더 늘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계산이 다 돼서 빵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쉽죠. 요즘은 쉽지. 근데 이 아폴로 그때는 미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한동안 못 올렸잖아. 한 번 갔잖아. 한 번 가고 또 갔대. 근데 몇 번 갔대는데 모르겠어. 어쨌든 그 이후로 가? 못 가죠. 40년, 50년 넘는 순간 못 가잖아. 왜 못 가겠니? 그 맨파워를 쓸 수가 없는 거야, 이젠. 그 정도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때 전국에 있는 수학자들 다 데려오고, 선생들 다 데려오고, 애들 다 들어와서 일일이 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진짜 10번 쏘면 6번 떨어졌어. 그런 만큼 계산이 복잡한 거죠. 그 계산이 가능하게 하는 게 이 순간적인 어떤 에너지, 순간적인 속도, 순간의 개념을 쓰는 미분이 그걸 가능하게 한 거죠. 그거를 가능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중에 떠다니는 애들은 전부 다 미분 계산의 결과물이에요. 지금 공중에 다 떠다니는 애들은 전부 다 100% 공중에 떠다니는 애들은 전부 다 뭐가 있기 때문에, 미분이 있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지금 이런 개념을 배울 거야. 아주 순간적인 개념, 순간적인 스피드, 시간당 거리의 움직임이 아주 작은 영역에서 움직이는 거죠. 아주 작은 영역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내가 설명을 할 거다. 자, 요게 우리가 말하는 미분과 적분의 개념이다. 뭘 배우는지는 알고 배워라. 알겠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은 전부 다 뭘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숫자, 그 다음에 뭐 3차 함수, 4차 함수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니네한테 로켓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 나도 모르는 걸. 그치?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니네가. 미분에 대한 본질을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흥미도 많이 잃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끝까지 재밌게 하라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잘 봐요. 자, 여기 봐야 됩니다. 자, 잘 들어. 너 기울기가 뭐야? X 증가량 Y 증가량? 좋아. X 증가량 Y 증가량 맞죠? 기울기 모르는 사람 있냐? X 증가량 Y 증가량 알아? 진짜 알아?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얘기합니다. 델타 처음 들어보니? 아니지. 1학년 때 선생님들이 쓰지? 썼죠. 썼을 겁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증가량이라는 말 안 쓰죠. 델타 X. 요 델타라는 말은
델타라고 읽고요. 델타라고 읽고 뜻은 증가량이라는 뜻입니다. 자, 중요한 얘기라서 나중에 또 나오니까 자, 중요한 얘기라서 한번 해준 거야. 자, 잘 들어. 잘 들어. 너 델타 X분의 델타 Y가 기울기인 건 알겠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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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너 왜 기울기가 델타 X분의 델타 Y야? 왜? 아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거 물어보면 물 것 같고. 그치, 넌지 알지? 이 새끼 눈치 깠네. 왜? 애들이 전부 다 이건 왜 하지? 애들이 이건 다 왜 하는 거야? 왜? X 증가량, Y 증가량 이거 알잖아. 그지? 이런, 씨. 잘 들어. 알았어? 딱 한 번만 얘기할 거야. 아, 나 이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잘 들어. 기울기가 왜 델타 X분의 델타 Y로 정의했는지를 지금부터 보여줄게. 자, 직선 하나가 이렇게 갑니다. 자, 요거 L직선이라고 할게요. L이야, L. 뭔지 모르겠는데 직선 L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직선이 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요건 이제 M직선이라고 할게요. 자, 지금 좌표 평면상에 직선 몇 개 있어? 2개 있네? 2개 있지? 자, 직선 2개 있습니다. 자, 이 두 직선을 언어적으로 표현을 하면, 국어에서 표현을 하면 되게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M은 L보다 뭐 바닥 서 있다. 뭐 M은 L보다 더 기울어져 있다. 맞지? 근데 또 L은 M보다 덜 기울어져 있다. 혹은 완만하다. 뭐 경사가 덜하다. 뭐 등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가능하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수학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수학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수학은 정확한 데이터 값을 보여줘야 돼요. 정확하게. 얼마, 몇 배,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이 뭘 생각을 했냐면, 수학자들이 기준이 없어서 그러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기준을 정합니다. 기준을. 뭘 정할 거냐면, 교점으로부터 일정한 간격만큼 델타 X, 즉 X 값을 증가시킬 거예요. 델타 X가 X 증가량이라니까? 다시, 델타 X가 뭐라고? X 증가량이야. 그치? 그래서 한 점으로부터 X 값을 이만큼 증가시킵니다. 이게 델타 X예요. 이게 델타 X입니다. 그랬을 때, 똑같이 X 값을 이만큼 증가시켰을 때, 요 L직선은요, 요 L직선은 Y 증가량이 이만큼이지. 맞잖아. 그래서 요만큼을 우리는 델타 Y, L. 기호는 끝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기호는 거꾸로 있는 게 좋습니다. L직선의 Y값의 증가량이라는 뜻입니다. 별 얘기 아니에요. L직선의 Y값의 증가량. 자, 그럼 L직선은 요만큼 증가해요. 좋아. L직선은. 근데 X를 요만큼 똑같이 증가시켰을 때 M을 보니까 M은 이만큼이 늘어나더라. M은 이만큼이 늘어나더라. 그래서 이만큼이 뭐가 돼? 델타 Y M이죠. 니네 눈으로 봐봐. X는 어떻게 증가시켰어? 똑같이 기준을 잡았죠. 그러니까 X로 기준을 잡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뭘로 기준을 잡겠다? 그렇지. X로 기준을 잡겠다. 이게 1이든 2든 3이든 4든 상관없습니다. 니네가 원하는 대로 집어넣어도 돼요. 대신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지. 내가 X를 요만큼 증가시켰을 때 뭐만 가지고 얘네 둘의 기울어진 정도를 측정하겠다? Y값의 증가량만 가지고 얘네 둘 기울기를 비교하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기준을 X 증가량으로 잡은 거지. 저 새끼는 눈이 딱 걸린다니까 저게 넌 티난다니까. 자, 그래서 요 X값을 요 1이라고 생각하고 요 Y값을 내가 한 2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이 가능하죠. M직선은 L직선보다 몇 배 더 기울어진, 몇 배? 2배 더 기울어진, 혹은 2배 더 빨리 증가하는 직선이다 라고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기울기를요 변화량이라고 불러요. 다시 뭐라고 부른다고? 변화량, 변화율이라고 할까?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X당 Y의 변화율, 변하는 비율이란 얘기죠. 즉
x, 이거 정확하게 표현하면 x당 y의 변화율이에요. x당 y의 변화율. 즉, x를 고정시켜 놓고, 다시 뭘 고정시켜? x를 고정시키고, 그 다음, 뭐만 가지고, 뭐의 크기만 가지고, 그렇죠. y의 크기만 가지고 내가 얼만큼 변하는지를 보여주겠다. 라는 식으로 정한 게 기울기입니다. 다시, 뭐라고? 기울기예요. 내가 이 기울기를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 하면, 니네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미 배워서 오는 개념인데, 이 기울기를 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미분은 전부 다 기울기랑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기울기와, 모든 미분은, 미분 계산하는 건 이 변화율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울기의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책은. 이거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르치는데 몰라. 그래서 해주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기울기는 뭐분의 뭐다? 델타 x분의 델타 y다. 델타 x분의 델타 y다. 단 델타 x가 기준인 거고요. 다시 델타 x가 뭐야? 기준인 거고요. x 증가량 기준인 거고, 뭐 가지고 비교하겠다? y값 크기 가지고 비교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힘들어 뒤지겠니? 옷만 쉬었다 할까? 죽겠지. 그지? 표정은 이미 죽었어.